꿈다운 차트 사랑방 오디오 시작합니다. 네, 네, 당신도 반드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비장하지만 이 책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 마지막 기록이다. 여기 내가 체득한 투자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아낌없이 담았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의 유산이며 많은 이들에게 보내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단 하나다. 나의 투자 인생, 투자 철학을 기록으로 남겨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접한 모든 이들이 함께 투자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누군가 보잘것없는 내 방법을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의욕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어려운 고비마다 내 경험을 참고해 이겨내고 꾸준하고 원칙 있는 투자로 부자가 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초기 자본금 4,500만 원을 시작으로 버는 족족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5% 이상 투자된 기업들의 지분 총액이 한때 2천억 원을 초과하기도 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의무적으로 지분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의 자산 규모가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어 있는지 정확히 결산해 본 적이 없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주식 투자만으로 이만큼 부를 축적한 개인 투자자는 아마 매우 드물 것이다. 자랑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에서도 올바른 투자관을 가지고 농부처럼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나와 같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산 증인이다.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은 따로 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주식 용어, 차트 등의 지표, 복잡한 숫자들, 시황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우려 애쓴다. 전문가들 말을 듣다가 지레 겁을 먹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하루 종일 주식 시세를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용하다는 추천 정보를 듣고 몇 번 시도했다가 손해를 보고는 이후로는 주식 투자와 담을 쌓는 이들도 많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쉽고 명쾌하고 넓은 길이 분명히 있다. 주식 투자로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기업과 시간에 투자하면 된다. 너무도 쉽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투자를 사람들은 왜 하지 못할까?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건전한 투자 환경,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욕심, 질투, 시기심 같은 감정에 휘둘려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남들이 짧은 기간에 더 많이 버는 듯 보여서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길을 잃어버린다. 재료에 혹하고 좋다는 추천에 혹하고 단기간에 상한가를 치는 종목에 따라부터 차익 매도에 시도한다. 차독 매매에 시도한다. 일시적으로 몇 번 성공하면 짜릿하기도 하다. 나 역시 단타도 해봤고 위험하다는 여러 매매 기법도 두루 경험해 봤다. 증권업에서 10년 이상 일했는데 왜 그런 방법을 모르겠는가? 그런데도 왜 결국 남들이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이 방법으로 돌아왔을까? 또한 또한 어떻게 이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다음 분. 영지쌤 찾으셨어요? 네, 네, 읽을까요? 예, 늦었다고 초조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 주식 투자 방법을 접하는 이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한쪽은 크게 각성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 직접 실행하는 사람, 다른 한쪽은 교과서 같은 좋은 이야기네 하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다. 전자 중에서 내 투자법을 따라해 실제 수십억에서 수백억 대 부자가 된 분들도 꽤 있다. 그래서 지금도 철마다 감사 편지와 지역 특산물 등의 감사 선물이 쇄도한다. 그 중에도 잊지 못할 분들이 많다. 한 중년의 아주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었다. 너무 어렵게 살아서 돈에 한이 맺혔다고 한다고 했다.
삐뚤삐뚤 맞춤법도 틀린 편지가 내 심금을 울렸다. 어려웠던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다. 나 역시 입학금이 없어 중학교도 못 갈 뻔하고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서울로 상경해 공장 생활을 했다. 공부에 대한 일념으로 신문팔이를 하며 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이후 전액이 장학금을 만들어 바- 이후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 진학을 했다. 은사님의 조언으로 재학 중에 정권 분석사 자격증을 따서 정권사 입학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 아주머니의 사연이 남 얘기 같지 않았다. 처음에는 50만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절약해 모은 돈으로 투자해 둔 것이 어느새 3천만으로 늘어나 본격적인 투자법을 고심하던 터였다. 우연히 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강의에도 일부러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해 큰 감화를 받았다고 한다. 자녀들과 함께 투자할 기업을 고르고 공부하며 내 좋은 대로 투자한 회사를 직접 가보고 주주총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농부처럼 투자하는 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수년이 흐르고 자산은 어느새 5억으로 늘었다. 정말 감사하다면서 구구절절 눈물과 희망이 묻어나는 편지와 함께 선물을 들고 나를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이렇게 연결된 인연은 그 후로도 이어졌다. 큰아들은 과자를 너무도 좋아했다고 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투자처를 고르고 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함께 공부했다. 그렇게 투자한 뒤 제가 주식 담당자에게 여러 번 조로 끝에 아들을 데리고 공장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견학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아들과 함께 투자하고 공부하고 대화하면서 꾸준히 동행했고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한 그 아들이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면서 총망, 총망받는 인재가 되었다고 한다. 둘째 딸도 함께 주식 투자를 했다. 딸 조언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카카오 주식을 지금 3,500주나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투자한 조목과 규모를 들어보니 자산이 어림잡아 몇십억 원 훌쩍 넘은 것으로 짐작된다. 내 투자 경험담을 읽고 듣고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기업을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SPG, 참 좋은 여행, 고려제강, IS 동서를 등을 갖고 있다니 수익률도 꽤 높을 것이다. 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나는 기회가 되면 꼭 못다한 공부를 하라고 조언했다. 그 말대로 꾸준히 공부를 지속해 지금은 대학 과정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온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셈이다. 또 다른 한 분은 중년의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잃었다. 앞으로 생계도 막막한데 수중에 보상금으로 받은 8천만 원뿐이었다. 어떻게든 불려 보려는 생각에 정권회사 직원 말만 듣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그마저도 3,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도와달라며 간절히 손편지를 보내왔기에 나는 진지하게 마음 독하게 먹고 나와 함께 농부처럼 투자해 볼 의향이 있느냐 물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단언하기에 몇 년 동안 시간을 내서 투자법을 조언해 주었다. 끝까지 뭐 한 달을 다 읽어요? 아니요. 상주쌤, 아, 제가 할까요? 오늘은 저도 네.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런데부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투자금이 4억 원 정도로 들어 안심하던 차에 그만 본인이 기존에 하던 투자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아이고야.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완전히 끊겼다. 돈을 좀 버니까 자신감이 붙었는지 내 조언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지도 모른다. 1년 정도가 지났을까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도 증권회사 직원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투자금이 다시 반 정도로 줄었다고 했다. 은근히 도움을 청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내키지 않았다. 처음에도 증권회사 직원 핑계를 대더니 두 번째도 그랬던 것이 안타까웠다. 내가 알려주는 투자법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다. 성공하면 내 덕, 실패하면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근성으로는 설령 잘 된다고 해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빨리 갈 수 있는 듯 보이는 길이 오히려 막힌 길인 경우가 많다. 길게 보고 원칙만 생각하며 끈기 있게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넓고 환한 길이 있다. 당신이 나이 50에 60에 수중에 가진 돈이 얼마 없어도 절대 좌절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불려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차근차근 원칙대로 하면 얼마든지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 내가 이 책에서 그 방법을 낱낱이 일러줄 것이다. 제가 할게요. 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다. 증권업에서 경험을 쌓고 성과를 올리던 1997년 37세 나이에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을 맡아 승승장구했다. 맞벌이하면서 아내가 알뜰살뜰 살림을 해준 덕에 차곡차곡 자산을 불렸다.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사들이고 그 집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다가 IMF가 터졌다. 증권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주가가 폭락해 계좌가 깡통이 되는 일은 다반사이고 증권사나 은행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런데 나는 고객의 손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다들 말렸지만 어머니 명의로 사들인 집을 되팔고 자산을 탈탈 털어서 고객의 깡통 계좌를 보전해 주었다. 그러고 나니 수중에 겨우 변두리 사글세 얻을 돈만 남았다. 3개월 동안은 온 식구가 누나 집에 얹혀 살기도 했다. 10년 넘게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교보증권 영업부장을 하면서 시장도 회복되고 생활도 다시 안정되어 갔지만 고객 돈을 계속 관리하다가는 시황에 따라서 집을 샀다 팔았다 할 것 같았다. 게다가 내 투자 철학을 실행에 옮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시황에 따라 빠르게 사고 팔아야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비교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삼성증권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벌어지자 이전의 악몽이 반복됐다. 잘 될 때에는 나를 믿는다고 하던 이들이 주가가 하락하자 나를 원망했다. 당신은 증권사에 있으니 이런 일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회의감이 밀려왔다. 남의 돈을 운용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했다. 증권회사 직원도 신이 아니다. 시황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산을 운용할 뿐이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론지었다. 전업 투자자로 독립하면서 나는 농부처럼 투자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리고 초기 10년 동안 거의 매년 50% 안팎의 수익률을 올렸다.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것이다. 1년, 2년, 5년은 할 수 있어도 10년, 20년은 꾸준히 하기 힘들다. 이 역시도 내 방법이 옳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주식 투자를 경계하고 심지어 금기시한다. 그러면서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주식 투자를 돈 놓고 돈 먹는 투기, 주식 거래로 차익만을 꾀하는 매매 게임이라고 보아선 곤란하다. 내가 경험한 주식 투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경영자가 되어 여러 회사를 직접 경영해 보는 일이기도 하다. 길게 보고 공부하면서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서 기다리면 자산이 크게 증식되는 순간이 온다.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힐 때야말로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탐욕을 잘 다스리면 적정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투자하면 차근차근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제와 돌아보니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비로소 인생을 배웠다. 가난 속에서 허우적대던 나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가로 만들어 주었다. 투자에 골몰하다 보니 조금씩 현명해지고 초연해지고 깊이도 생기는 것 같아 고맙다. 주식 투자는 내게 있어 세상을 두루 조망케 해주는 창이자 섣부른 나를 채찍질하는 매서운 선생님이다. 얄팍한 성과를 바라고 허투루 끼어들 때마다 보기 좋게 나를 패대기 쳤으며 마음을 다해 전력으로 노력했을 때는 달콤한 열매를 안겨다 주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은 이 책에 없다. 주식 시장을 예측하고 이겨내는 방법도 없다. 살떨리는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나는 스스로를 주식 농부라 부르며 홀로 묵묵히 걸어왔다. 이런 나를 두고 고루하다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농부처럼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터득한 주식 투자의 정확한 본질에 가깝다. 다른 이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기에 과분한 부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 편안하고 지속 가능하며 돈도 벌 수 있는 이 길을 권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주식 투자의 절대 원칙, 나의 투자 10계명. 최근에 나의 30여 년에 걸친 주식 투자의 정수를 담아 투자 10계명을 완성했다. 인간이 따라야 할 기독교의 10가지 신성한 율법인 10계명은 하나하나 간결하면서 매우 당연한 진리를 담고 있다. 내가 정한 주식 투자 10계명도 적어놓고 보니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다. 하지만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여기 담긴 의미를 잘 알 것이다. 욕망에 사로잡혀 단기 수익을 노리고 덤비면 필패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세계다. 주식 투자는 여러 면에서 인생을 닮았다. 동전의 양면처럼 아이러니하게 아름답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도전적이지만 흥미진진하고 고되지만 보람있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멀리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주식 투자는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 중 하나다. 자본시장이 성숙해질수록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주식 투자는 더욱 보편적인 자산 증식의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가슴 뛰는 삶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나의 주식 투자 10계명이 부디 독자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주식 농부의 투자 10계명, 1계명,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2계명, 부하 내동하지 마라. 3계명,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4계명,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5계명,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6계명,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7계명,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8계명, 주식 투자는 농사다. 9계명,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10계명,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추천의 글 읽어요? 아니요. 이거 뭐야? 1편?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중산층 서민이 부자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주식 투자. 30 정도의 나이에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고 해보자. 자산은 전혀 없고 월급만 모아서 부를 일궈야 한다. 이 30년 내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첫째,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법조인, 전문 경영인, 의사나 전문직이 아니라면 연봉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30년 동안 꼬박 모아도 이 30억 원이 되기 힘들다. 둘째, 가감히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 승장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거액의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성공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셋째, 벌어들인 연봉을 투자로 불리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등 방법은 여러 가지다. 핵심은 자본소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자본소득이란 자산이 다시 수익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다. 즉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투자의 장점은 직장 생활이나 창업 등과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50대 중반부터 은퇴하는 요즘 수입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자본소득을 축적하는 것이 좋다. 읽어요? 그중에서 투자 수익률로 보나 노력에 따른 효율성 면으로 보나 가장 좋은 것이 주식 투자다. 안타깝게도 많은 퇴직자들이 자본소득을 확보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번번이 실패한다. 열심히 벌어도 월급만으로는 부를 일구기 어렵고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쉽지 않은 시대다. 4차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갈 고용 없는 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더욱 정체시킨다. 그 와중에 자녀 교육에 몰두하느라 집 한 채 달랑 남은 채로 준비 없이 나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집 한 채로 부부가 20년 이상을 버텨야 한다. 그러니 재테크는 필수이고 그중에서도 주식 투자는 매우 적절한 선택이다. 가계, 기업, 국가 중 가장 고성장하는 섹터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며 돈을 지불한다. 우리가 매달 쓰는 생활비도 결국 대부분의 기업의 소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러니 기업의 주주가 되어 내가 쓸 돈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흙수저에서 천억대 자산가가 되기까지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 가끔 생각에 잠긴다. 나는 과거를 두고두고 곱씹는 편은 아니다. 현재를 살며 미래를 대비하기에도 바쁘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원동력을 떠올리면 궁핍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내 성장기는 한국 사회의 산업의 변천과 맥을 같이 한다. 전북 장수 시골 마을에서 별 걱정 없이 살던 단란한 가정. 그러나 갑작스러운 병환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언덕 위의 날망집 장남인 나는 학업을 이을 수 없었다. 공부 잘하는 제자가 아까워 첫 등록금을 내주시며 도와준 담임 선생님 덕분에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중학교를 마친 후 장남으로서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서울로 상경해 하루 12시간 화공약품 냄새를 맡아가며 공장에서 4년여를 일했다. 그 시절 꿈은 공장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열망이 나를 계속 이끌었다.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어떻게든 방송통신고등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싶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공장을 그만두고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오전에는 신문을 팔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신문을 팔며 푼돈의 위력, 장사하는 요령,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세상 보는 안목을 키웠다. 고향에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면서 1차 산업을, 공장에 다니면서 2차 산업을, 신문을 팔면서 3차 산업을 두루 경험한 셈이다. 감사하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 4년 특별 장학생에 선발되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해도 학비와 생활비까지 제공받았다. 이때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돈이 없으면 절대 대학을 다닐 수 없다고 비관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내게 기회를 안겨주었다.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증권분석사 시험에 합격했다.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 여러 증권회사들의 입사 제의를 받았다. 당시는 한국 자본시장의 태동기로 운 좋게도 나는 젊은 나이에 그 메커니즘을 접할 수 있었다. 2001년 전업투자자로 변신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식 투자는 나를 새로운 삶의 경로로 인도했다. 이것이 불과 50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벌어진 일들이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주인공이 세계사의 변곡점이 되는 역사적 장면마다 빠짐없이 등장한다. 나 역시 대한민국의 발전의 주요 장면과 함께 씨름하고 노력하면서 변화를 체감해왔다.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던 내가 어떻게 천억대 자산가가 되어 과거를 고통이 아닌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게 되었을까?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가, 경제 전문가, 학자, 지자체장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조언을 할 만큼 나름의 시야와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라는 위대한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 것은 그 놀라운 시스템 위에 올바르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탑승한 것뿐이다. 그 절대 망하지 않는 시스템 위에 나의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담담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 투자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누가 세상을 움직이며 사회적 부를 가져가는지를 간파하는 것이다. 오늘날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 시스템이 잘 발달된 나라는 모두 산업 성장의 선봉에 서 있다.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상당수는 불과 2, 30년 전에 만들어졌다. 산업이 젊고 역동적이라는 반증이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창고나 지하실에서 탄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한다. 증권시장을 통한 적극적 투자 문화 덕분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최고의 동력은
영역은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의 기초 단위는 주식회사이고 주식 투자는 이들 바퀴가 쉼없이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주식회사가 없었다면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등 근대 이래의 혁명적 변화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차, 자동차, 석유,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 산업의 유체가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 탄생했다. 전기 자동차, 재생에너지, 가상체험,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산업 등 향후 사회 변화를 선도할 도전들도 마찬가지다. 기업가가 최전방에서 모험을 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기업의 지분을 사줌으로써 도와주고 응원하는 투자자들이 있기에 기업은 큰 자금이 들어가는 과감한 도전을 마음껏 해낼 수 있다. 성숙한 자본시장을 갖춘 국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주식 투자는 투자자인 주주에게 감사하며 성장을 통해 보답하려 최선을 다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 가치 제고는 경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투명 경영, 이익 확대를 통한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가 바로 그 기업의 실력이 된다. 미국의 경우 25년 이상 매년 배당을 높인 기업의 주식을 배당 귀족주라고 부르는데 이는 매우 영광스러운 훈장이다. 미국 S&P 500 기업 중 배당 귀족주는 60개가 넘는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P&G, 3M 등 50년 넘게 배당을 높인 기업도 10개 이상이다. 성숙한 자본시장을 갖춘 국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투자자는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고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기업가는 성과만 잘 내면 투자자들이 꾸준히 자금을 대줄 것이라고 믿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원칙에 입각해 움직인다. 이렇듯 신뢰와 신용이야말로 자본시장의 자산이다. 아쉽게도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신뢰와 신용이 부족하다. 그 결과 자본시장을 통해 적절히 이익이 공유되지 못하며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소수의 기업가들만 자본시장의 수혜를 독점한다. 일반 국민은 투자의 기회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된다. 우리 자본시장 역시 아쉬운 점이 많다. 우리 자본시장은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업인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다. 그들은 자본시장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런 만큼 자본시장을 통해 활발히 부를 창조하고 그것을 독차지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벌려면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투자자의 시선을 갖지 못하면 돈을 벌 기회에서 소외된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주식회사 제도, 자본시장, 증권시장, 기업에 투자해 돈을 버는 일이 나와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렵다, 모른다는 이유로 접근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개안이 필요하다. 더 읽을까요? 네, 거기까지요. 기순이까지만 있고 한 달러만 거기까지고 네. 맞출게요. 기업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많은 이들이 내게 기업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고 묻는다. 우선 투자자의 눈을 가져야 한다. 남보다 빨리 세상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면 미래를 만들어 갈 분야, 능력 있고 전망 좋은 기업이 눈에 들어온다.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가치주, 성장주와 같은 구분 기준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누가 어디를 바라보며 경영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체질과 체력이 탈바꿈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제철 산업의 포스코나 동산업의 풍산은 단순한 원부자재 하청 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이 첨단 산업을 리드하는 새로운 면모로 변신 중이다. 풍산은 동학금 소재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신동 산업과 탄약 및 화약을 생산하는 방산 산업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한다. 내가 2019년 말 처음 풍산에 투자를 시작할 무렵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동전 사업의 수요 감소를 우려해서 비판적 전망이 득세했다. 하지만 나는 구리라는 소재에 주목했다. 구리는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된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석유보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추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차 구리 수요는 2020년 약
40만 톤에서 2030년에 이르면 10배에 달하는 400여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은 구리가 소요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수요가 늘어나면서 석유보다 전기 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을 쓰는 추세가 강화되는 점을 풍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낮은 재생에너지 운반의 효율적인 소재다. 신동 산업은 글로벌 경기나 구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어느 정도 움직이지만 방산 산업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어 단기적 악재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도 높으며 이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풍산홀딩스의 손자 회사인 주 풍산 DAK는 2차 전지 리드탭 관련 소재를 가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CATL 등 글로벌 2차 전지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 아직은 매출이 미약하지만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일본 기업들이 과점하던 시장인데 공장을 증설하는 등 시설 투자를 활발히 함으로써 빠르게 시장을 양분해 가고 있어 기초가 주목된다. 특히 풍산홀딩스의 경우 2021년 1월 전격적으로 보유 자사주 중 50%를 소각하고 보통주 한 주는 신주 0.5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단행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내게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를 토대로 기업 내부에서 경영자를 중심으로 주주 친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를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생각한다. 즉, 주식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적 마인드로 투자한다. 그래서 흔히 기술적 지표라고 불리는 도구들은 내게 일차적인 참고 사항은 될지언정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재무제표상의 숫자들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뉘는 재무 비율도 마찬가지다. 내게 있어 기업 가치는 그러한 정량적 지표만으로 산출되지 않는 꿈, 희망, 비전의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해진 시대다. 특히 앞으로는 팬덤 시대로 고객들의 기업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기업의 윤리 경영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소비자, 투자자, 국민을 배관시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도 존속할 수도 없다. 식품 회사인 N유업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전통적인 투자의 3요소가 자본, 토지, 노동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윤리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면서 어떤 기업이 고객의 선택을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문명해지고 투명해졌다. 그런 만큼 팬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가진 기업은 한 산업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 걸쳐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 다른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혜자를 강력히 두르게 된다. 새로운 의미의 승자 독식 메커니즘이 공고히 형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힘과 저력을 가진 기업, 공유와 협업이 열린 마인드로 변신하는 기업을 찾아낸다면 그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투자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어떤 측량 도구로도 측정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사진, 나왔네. 예, 찍어주세요, 상준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